네, 그럼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안보와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투자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주식 아니면은 부동산, 비트코인 이쪽에 주로 투자를 하실 텐데, 그럼 오늘 농업에 대한 투자를 갖다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하우스 700평에는 상추 모종 트레이 기준으로 1년 동안에 종잣값이 한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육묘를 갖다 하기 때문에 육묘 가치가 90억으로 상승합니다. 이걸 제대로 키워가지고 가락시장에 내다 팔면은 이게 가치가 750억 원어치로 증가됩니다. 도매시장으로 가는 거는 2,400억입니다. 상추가 종자에서 출발해서 식탁까지 오는 데는 딱 2달이 걸리는데 2달 만에 종자 가치는 800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 이런 투자보다도 농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은 농촌이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도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농촌 간의 격차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확률은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 프로세스를 제대로 세팅하고 그걸 돌릴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딱 협동조합은 스마트 농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 프로세스와 플랫폼을 만들자. 그 중에서도 핵심 기능인 영농관리, 서비스 운영관리, 통합관제 이 세 가지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게 본 프로젝트의 본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빠르게 하자. 지금부터 기록 관리는 철저히 하자. 그리고 지금 영농, 서비스 운영, 관제 세 가지 기능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복잡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엮어버리자. 그리고 세계 표준인데 이 세 가지를 이가지고 돈을 벌자라는 목적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프로세스와 관련돼서는 ITIL 현재 버전 4.0까지 있는데 IT 서비스 관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국제 표준입니다. 현재 대기업과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상당히 오래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제대로 이 프로젝트 스마트 영농 프로세스에다가 녹이자. 그리고 스마트 농업에 대한 기술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아키텍처 기술 참조를 해가지고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플랫폼 센터를 만들었는데 전체 아키텍처의 각 요소에 대해서 상당 부분 커버리지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자체적인 프로젝트 수행 방문과 ITI과 그리고 아키텍처 기준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영농 표준의 8종 그리고 관제 표준과 서비스 운영관리 표준 쪽에 7종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프로세스 특징 첫 번째가 농업 관련 가치사슬, 육면서부터 판매까지의 전체 영역의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를 포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역할과 기술이 할 역할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농 업무를 참여하는 것을 최소화시켰다. 그리고 혼자서 농사 짓는 분들도 많죠. 그분들도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시켜놨다. 아키텍처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업 프로세스 수용하기 위해서 영농센터, 그리고 실시간 영농 환경을 모니터할 수 있는 관제센터, 그리고 서비스 운영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 마스터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센터, 이 4가지의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아직 농민들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게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디지털 전환 지원 조직 두고서 이분들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놨습니다. 즉 농촌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서 판매하는 구조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특징은 첫 번째, 농민들이 굳이 스마트폰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을 못 하더라도 영농 프로세스를 수행이 가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자유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여러가지 다양한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게 이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연초부터 통해서 사업계획 수립과 처음에는 사업 개발을, 즉 농사를 지어가지고 현찰을 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서부터 충남 청양, 7월달에는 충남 공주에 들어가지고 기본적인 영농 관련된 준비, R&D의 백그라운드와 협동조합의 기초를 갖다 다도록 했었는데 이 확보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플랫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8월달에 착수 보고 9월달에 설계 완료 보고 지금 개발 완료 보고를 이거 하면서
플랫폼 개발이 끝났습니다.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치는 첫 번째는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탈로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고 임금비가 상승이 되면서 양파를 갈아 엎는다든지 없도록 예약 구매를 갖다가 통해가지고 깎아놓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초점이고, 농민들이 이제 영농 활동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 사람처럼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 할 수 있도록, 물론 그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자유시간을 늘려주자. 그리고 생산, 판매, 재고 현황을 다 볼 수 있도록 이제는 영농이 눈에 보이는 영농, 재고가 지금 얼마 돼 있고 판매했고 수익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산물 소비자들은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종자를 언제 했는지를 이력조회를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약 구매를 통해가지고 구매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식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1년치를 예약 구매를 한다라고 구매 가격을 들쭉날쭉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죠. 항상 1년에 얼마 예산 통제가 가능한 항상 가치가 되겠습니다.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 기농기촌 전에 농사 공부를 갖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사 말고도 농촌에 농사 외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에서는 행정직이다, 마케팅만 해, 영업만 했다 하는 분들도 그 영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조만간 기농기촌 영농 벤처 도시 플랫폼과 연계돼가지고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적이, 보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스마트 농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갖다 지금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장 파이를 늘려나가고, 그럼으로써 파이가 늘어나면 저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두 번째는 스마트 업체 전부 다 도시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AS라든지 그런 형편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삼성전자 같은 서비스 체계를 갖다 갖춘다고 하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적어도 디지털 환경이라도 이용해 서비스 대응 체계를 갖다 구축하죠. 즉 농촌에 돼 있는 스마트팜 장비 장애 접수를 갖다 한다든지, 추후로 농촌에 기술진들이,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통합관제라든지 용농지에 상당히 디테일하고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환경에 어느 종자는 어떤 환경에서 수율이 가장 좋더라, 생산이 많이 됩니다 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기업들이 다시 R&D에 활용을 한다든지 경영 전략, 마케팅 할 때도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농촌 지자체는 이 플랫폼의 가장 큰 수혜자인데, 농촌의 외에 전후방 산업들이 같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촌이 젊어지고, 세 번째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랫폼 구성은 영농을 커버하는 영농센터, 관제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마스터를 하는 정보센터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센터는 육묘, 재배, 선별, 보관, 배송, 판매, 구매라는 영농의 프로세스를 다 포함을 하고, 그리고 관제센터와 서비스센터와 유기적으로 어울려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영농센터의 대부분 기능들은 농촌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하는 것을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는 각 영농시설의 환경 데이터를 특정 장비를 통해 가지고 수집이 되면 언제든지 조회를 할 수 있고, 장애 발생 시에는 서비스 데스크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구축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아까 ITIL이라고 하는 세계 표준이 들어가 있는 바버커 영역입니다. 서비스 데스크를 비롯하여 서비스 요청, 강의, 변경, 수리, 요청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관제센터부터는 장애 이벤트가 나오면은 바로 그걸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영농 관계자들이 직접 수동으로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시스템 입력을 통해가지고 장비가 고장났어요, 아니면 시설의 유지 보세요, 정기 점검해주세요 라는 부분들을 갖다 이 플랫폼으로 요청하면 관련 밴드들하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센터는 전체적인 기초정보를 관리하는 영역이고, 현 시스템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는 공통정보를 관리하는 마스터DB, 그리고 영농 서비스 관제 쪽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험 부분을 갖다가 영농 관제 서비스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센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센터의 전체적인 업무, 종자의 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매까지 하는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농센터의 첫 번째는 종자 업체에서 종자 재고를 등록하는 데서 출발을 갖다 하게 됩니다. 정보를 등록해가지고 지금 창고에 재고가 얼마가 있다라는 등록을 하게 되면은 육류업체들이 종자를 사가지고 집계하게 됩니다. 현재 99,000개의 기초 재고가 있음을 공동동료 실제 업체입니다. 종자 정보를 등록하고 재고 정보를 등록하고, 육류업체에서 육류 플랜을 수립합니다. 어떤 종자를 심어가지고 종자 재고가 창고에 얼마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종 예약 구매가 있는지 보고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계획 수립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류계획 단계에서는 언제 상추를 심는데 어떤 종자를 언제 투입을 해가지고 언제 하겠다. 또 물량도 등록하고 재고를 갖다가 확인을 하게 되죠. 종자가 없다 그러면은 예약 구매를 갖다 하게 됩니다. 예약 구매는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이상은 할인을 해줘야 되겠고요. 예약 구매를 하면은 딜리버리 타임이 한 달, 10일 정도 그 부분에 가격을 할인되면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갖다가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어디로 배달을 해주라, 언제 받았으면 좋겠고 입금을 언제 시켜주고 하는 정보를 갖다 등록해 놓으면은 종자회사로 전달이 됩니다. 종자회사에서는 예약 주문을 보고서 배송 차량을 지정합니다. 언제 판매지의 출고장에서 출고가 됐고 언제 전달이 됐다. 이런 기록들은 시스템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육류장에서 종자가 났다고 하면 이제 투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까지 끝났다라고 하면은 바로 선별로 이걸 매겨야 되겠죠. 선별 단계에서는 수확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언제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는 상등급 얼마 이렇게 계획을 등록합니다. 선별업체에서는 의뢰가 들어오면은 똑같이 투입 수확 연결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선별된 등급별로 모종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재배 과정. 재배 과정도 육류 과정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모종을 정식을 해가지고 채소를 수확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재배 담당자는 재배 쪽에서 재배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재배 계획을 채소 예약 구매가 들어왔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배 계획 입증하면서 예약 주문을 이 계획에다가 하고 얼마나 해서 만약에 모종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약 주문을 통해가지고 육묘장에서 재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창고에 재고가 몇 개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배 선별까지 들어오고 채소도 마찬가지로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주문장을 통해서 판매점에서 배송까지 영농 프로세스의 전체 과정을 보셨고